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에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정권 투자 파트의 이송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최근에 썼던 이제 기고글 관련이기도 한데 지금 리츠 시장에서 이제 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이슈인 것 같아서 좀 하려고 하고요. 사실 올해 이제 한국 리츠 시장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컸고 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리츠뿐만 아니라 리츠를 운용하는 AMC들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사실은 또 이 어찌 보면 이 양적 성장은 좀 지체됐지만 질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콘텐츠를 다뤄보려고 하고요. 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한국 성장 리츠 시장에 대한 역사를 좀 훑어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건 리츠라는 건 사실 2018년 이후에 이제 상장된 리츠잖아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굴곡이 많았어요. 간단하게 그 전까지 리츠 시장의 어떤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리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처음 부투법 제정이 되면서 2002년에 아마 최초 이제 상장 리츠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기업 구조 조정 리츠라고 해서 한국에만 좀 특별한 형태로 있는 리츠인데 좀 줄여서 CR 리츠라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 교보메 리츠 퍼스트라는 국내 1호 리츠가 CR 리츠로 상장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 구조조정을 좀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맨 처음에 발생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유동성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해서 사실은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CR 리츠라는 좀 변형된 제도죠. 이제 위탁 관리 리츠의 어떤 일종인데 그 상장 어떤 그러니까 CR 리츠로 이제 자산을 유동을 하려면 기업이 어떤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 의무를 좀 뭔가 이렇게 면제해 준다는 이런 걸 해가지고 촉진했던 거죠. 네, 처음에 CR 리츠는 이제 상장 의무도 없고 맞아요. 그런 규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도 발생이 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위탁관리 리츠가 우리나라는 중심이기도 하고 맞아요. 자기관리 리츠 같은 경우에도 발생이 됐었다가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위탁관리 리츠랑 다르게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안에서 상근 임직원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배임 횡령 이슈에서 좀 자유롭지를 못해요. 좀 내부적으로 좀 조작 이슈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0년쯤 가서 자기관리 리츠들의 이 배임 횡령이나 주가 조작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많이들 상장 폐지가 됐었죠. 그래서 현재는 위탁관리 리츠 위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이전에도 이제 리츠 상장 리츠들이 있었어요. 맞죠? 네, 근데 주로 이제 위탁 관리 리츠로 상장을 했었고 그 당시 리츠는 대부분 이제 일리츠 그러니까 이제 자산 하나로 상장한 리츠이기 때문에 그 만기가 되면 자산을 매각하면 자동적으로 상장 폐지되다 보니까 영속형 리츠가 아니었어요. 영속형 리츠가 안 나오고 보통 기업들도 좀 출구 전략으로 리츠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장 리츠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준다는 이러한 목적이 좀 상실이 되고 그냥 개별 기업들이 만기를 이제 설정을 함으로써 좀 출구 전략으로 선호가 되는 모습이었어서 만기가 되면 이제 자동으로 또 상장 폐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한 10년 주기로 지금 들어보니까 10년 주기로 리츠 시장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2010년부터 또 이렇게 상장 리츠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때는 또 자기관리 리츠 위주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관리 리츠들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PF의 목적으로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리츠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뭔가 자금을 확보했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 GFC 이후에 좀 부투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상장 요건들이 대폭 완화가 됐던 시즌이 있었는데 이때 부동산 PF의 대안으로 이제 좀 자기관리 리츠들이 이제 급부상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제 11년에서 15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이 배임 횡령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상장 폐지가 또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임 횡령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산 리츠, 골든 나레 리츠 이런 되게 유명한 리츠들이 있었죠. 이제
이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리츠 시장에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레거시가 되는 바람에 네. 상당히 장기간 영향을 줬었어요. 이게 이미지가 조금 네. 안 좋게 이제 정립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번 이렇게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다 보면 긍정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꽤나 오랫동안 이제 리츠의 침체기를 맞이를 했었고 그 자기관리 리츠들의 이러한 이슈 이후에 리츠에 대해서도 이제 상장 예비 심사가 원래 생략이 됐었는데 이때부터 다시 상장 예비 심사가 도입이 되면서 맞아요. 좀 리츠들이 상장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아벤트리 리츠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자기관리 리츠였는데 호텔을 이제 기초 자산한 리츠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리츠 상장을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 거래소 심사를 보면 양적 심사와 질적 심사가 있잖아요. 네. 이제 양적 심사 기준 이제 충족을 했는데 항상 이제 질적 심사에서 안 됐거든요. 이게 질적 심사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이제 네. 뭐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거래소 마음인데 실은 이제 저도 2015년, 16년 이때 이제 그때 아벤트리 리츠가 여전히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대표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이제 그 대표님은 사실은 신라호텔 출신이었고 상당히 이제 리츠 상장을 통해서 호텔업을 그러니까 호텔업을 좀 빚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왜 안 되냐고 이 거래소에 문의를 하면 사실은 거래소에서는 답변이 대부분 이제 이랬었죠. 굳이 리츠 상장을 해야 되냐고 이런 답변이었고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인식이 안 좋은 거에서 이제 18년도에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이러한 이미지 변화를 추구를 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네. 이 상장 리츠 활성화 제도가 이제 나오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상장이 좀 활성화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 전까지는 좀 맞아요. 한국 리츠의 어두운 시기였어서 네, 이때까지는 좀 활성화가 되게 어려웠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2016년, 17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시장도 그렇고 정책 당국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이 주체들이 리츠 상장 활성화로 동시에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리츠로 은퇴 월급 만들기 이런 기획을 하면서 이제 호주라든지 싱가포르, 일본, 미국 출장을 갔다 왔었고 이제 보면 이제 거래소도 좀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제 상장사들이 줄다 보니까 리츠라는 거를 이제 싱가포르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하려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그 대안으로 뭔가 이 리츠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저성장 저금리였잖아요. 또 리츠 같은 상품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이제 지점 PB들이 팔 상품이 없다 보니까 리츠 같은 상품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한금융그룹이 2017년도에 신한 리츠 운용을 만들고 2018년도에 이제 8월에 신한알파에 상장하면서 사실은 엄청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 뒤로 계속 붐이 일었고요. 그 뒤로는 어땠나요? 이제 그 뒤로는 많은 리츠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리츠들이 상장이 됐고 일단 뭐 그 기존에 좀 리츠한테 우려되던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하고자 좀 법인 이사나 감독 이사 같은 것도 이제 2개 이제 법적으로도 규제를 두기 시작했고 이 외에 이제 상장 요건들을 좀 완화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최저자본금이나 설립자본금 같은 거를 원래 이제 좀 강화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낮춰주면서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좀 대형 리츠들이 많이 생겨났죠. 롯데 리츠나 그 이후에는 SK 리츠 같이 이제 푸지에 많이들 들어가 있는 그런 대형 리츠들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이제 19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많은 리츠가 상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2020년도에 6개가 상장을 했고요. 2021년도에 5개, 그리고 올해는 이제 3개로 줄었지만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이슈가 없었으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내년에도 이제 삼성 FN 리츠라든지 하나 리츠 같은 어떤 대형 이제 스폰서 리츠 상장이 예정돼 있죠. 근데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저희가 자기관리 리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근데 정부도 이제 제도를 개편을 했지만 그 제도 개편이란 게 결국 위탁관리 리츠 위주로 이제 개편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여전히 이제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서는 이 트라우마, 주홍글씨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이제 리츠 시장이 되게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게 성장하던 양적 성장이 잠깐 멈칫했잖아요. 그리고 리츠들도 신규 자산 편입도 어려워지고
또 기존에 있는 자산 운용에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뭐 대출 리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서 어찌 보면 잘 대응한 리츠도 있지만 또 뭔가 갈팡질팡한 그런 리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해와 이제 내년을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게 그 공모 시장을 보면 이제 기관들이 하는 사모보다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오래 그 어떤 안 좋은 기억에 대해서 잔상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장 리츠이기 때문에 그걸 좀 세심하게 좀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어떠셨나요, 보시고? 저도 같은 사실 마음이었고 이게 너무 급속하게 사실 성장하면 안에서 부실한 게 네. 생기기 마련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좀 부정적인 시장 상황에서 좀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도 뭐 긍정적으로 좀 상장 리츠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제 틀겠다고 이제 다들 말씀은 해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더 활성화가 되려면 필요한 부분도 아직 많은 거고 네. 이런 부정적인 시기에 어떤 게 더 필요한지도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형화가 되려면 부채 조달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유상증자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한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 발표되고 나서 이 주가에 노출되는 이 시기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하기에는. 제 최근에 해외에 이제 비해서. 그 롯데리츠 이제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롯데리츠 외국인 투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 유상증자 제도 이상하다. 네, 내가 이제 나한테 기회를 주면 정책 당국에 그걸 직접 얘기할 테니까 제발 좀 바꿔라. 외국인 투자자들 그에 대한 불만이 되게 그쵸.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푸치 편입되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도 많이 늘었는데 이러한 제도적 미흡함들이 이제 이런 활성화가 이미 이제 리츠 시장이 다 이렇게 안정화가 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좀 어느 정도 이제 아직 더 발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의 기간을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리츠 AMC 입장에서도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수단을 좀 최근에 다양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맞아요. 전 이 부분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어떻게 방향이 다가가는지 이런 네. 것도 이제 잘 스터디를 해주시면서 이제 발전이 네.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과도기라고 할 수 네, 있죠. 자금 조달의 이제 수단의 다양화를 강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이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리츠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그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지점들을 보면 이 기존의 자본시장의 어떤 그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 원래 일반적인 어떤 일반 주식들. 행태와 좀 뭔가 안 맞는 네. 이제 여전히 이제 리츠가 자본시장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행태도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이게 리츠라는 게 결국 보면 이제 뭐 이 결국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이 만드는 건데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이 전통적으로 보면 사모 리츠도 없고 사모 부동산 펀드도 없고 소수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네.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투자자들이 지금 되게 다양해졌어요. 이제 리츠를 그냥 예를 들면 대기업 스폰서 리츠라고 했을 때 그 투자자 구성이 뭐 대기업 스폰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있을 거고 외국인 투자자 있을 거고 정말로 순수한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건데 이 투자자의 생각이 다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자금 조달 수단으로 뭔가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매자진을 통해서 할 때 그런 어떤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또 기존의 투자자와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과도기에서 이제 AMC 입장에서도 이 네. 상장 리츠를 하는 게 좀 경험이 많이 트랙레코드가 안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게 투자자들한테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네.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CB 발행도 많이 늘고 있고 맞아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대출의 장기 대출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느끼다 보니까 전단체 같은 것도 실행을 해보는 것도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많은 스터디를 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도 좀 스터디가 더 돼야 되는 부분은 뭐 유상증자나 이런 부채 조달이 리츠의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유상증자를 예시로 들면 사실 유상증자라는 뉴스가 뜨기 시작하면 주가는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외국이랑 사례를 들기에는 이제 1대1 매칭이 안 되는 그게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증과 동시에 이제 자산 매입도 같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증하고 나서 자산 매입까지 너무 이렇게 발표 이후에 이 타이밍이 좀 이렇게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존 일반 주식들의 유상증자처럼 되게 부정적이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정부 차원에서 뭔가 플랫폼을 만들고 교육이나 이런 홍보 플랫폼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이제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좀 뭔가 이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소통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제 보면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약간 이제 IR만 보더라도 사실은 정말로 아직 소통이 이제 미흡하구나도 많이 느끼는데 이제 올해 뭐 해프닝 같은 것도 하나 있었어요. 이제 리츠 IR을 했는데 이제 한 리츠가 이제 어떤 투자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뭔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던 이슈도 있었고 뭐 사실 시장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좀 우량하고 좀 건전하고 그 재무 제표가 건전하고 이런 리츠들을 선별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같은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상장 이제 예비로 이렇게 공모를 앞두고 있는 이런 리츠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스터디하는 수준들을 보면 이런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터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기를 틈타서 좀 더 스터디가 강화가 되고 근데 이런 선별하는 눈을 좀 갖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또 상장 리츠들도 진화하는 모습도 보여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에 좀 주목했던 건 하나 리츠인데 이게 결국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리츠의 다양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100% 일치시키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의사결정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는 거는 이제 의사결정 구조 과정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상증자든 자산 편입이든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이제 부정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합리적인 과정이라면 그래도 수긍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 리츠 같은 게 이사회를 5명을 구성을 하는데 2명은 이제 하나 리츠와 이제 하나의 스폰서에서 오지만 또 2명은 투자자를 이제 이사회 멤버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일종의 견제 장치가 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게 봤었고 하나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IPO 당시에는 좀 이렇게 자산 가격이라든지 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IR 측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조정을 해주시고 그 이사들도 이제 선임을 하면서 좀 주주 친화적으로 좀 방향성을 트는 모습이 긍정적이게 좀 변하고 있는 현재의 리츠 시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썩 이제 뭔가 평가 좋지 않은데 점점 이렇게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이 목소리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보면 올해 글로벌 리츠 시장 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간혹 이제 보면 리츠들이 자산을 편입을 할 때 그러니까 시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제 제가 최근에 하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DPU를 깎아먹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 거래소 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싱가포르는 어떠냐? 근데 이제 올해 자산을 매입한 어떤 리스트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리스트를 보면 감정평가액보다 대부분 낮은 가격에 샀어요. 그게 스폰서 자산을 편입하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 전략적으로 매입을 하든 간에. 근데 한국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자본 조달 수달 강구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이제 지양됐으면 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IR 측에서는 최대로 뭐 DPU를 어떻게 방어를 하고자 이러한 의사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방향을 가게 될지는 이제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추측 단계니까 그래 이렇게 좀 이제 많은 사례가 생기면서 더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려운 시기는 하지만 올해가 되게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시기를 안 겪고 계속 좋은 호시절만 만나서 계속 성장만 했다면 어찌 보면 그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 간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8년 이후에 거의 한 4년, 5년 만에 어찌 보면 리츠, AMC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를 지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시기 이후에 리츠 상장이 끊긴 게 아니라 내년에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삼성 FN리츠와 하나리츠가 상장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한 번쯤은 지나야 될 과정이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성장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발 성장 토기길 바랍니다. 네. 네, 한국 리츠 시장의 현주소와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국 리츠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